자,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8장. 잠에서 깨어났다. 그때가 몇 시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상관없었다. 한밤중은 아니었고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었다. 번개도 내리쳤다. 창문 사이로 빗물이 들이쳤다. 창문을 꼭 닫았다. 창문에서 내려다보면 헛간이 보인다. 무섭게 퍼붓는 빗물 사이로 헛간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이 눈에 띄었다. 1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와 캐리 이모 그리고 낯선 사람의 목소리였다. 여자 목소리인데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침대 속으로 파고들려다가 마음을 받고 맨 위 층계 구석에 숨어 엿들었다. 드디어 낯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냈다. 길 위쪽에 사는 힐먼 아주머니였다. 문가에 서 있는 힐먼 아주머니는 랜턴을 들고 있었다. 엄마와 이모는 아주머니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뜨거운 차를 가져오겠다고 말하는 듯 했는데 빗소리가 너무 커서 잘 들리지 않았다. 힐먼 아주머니가 마침내 안으로 들어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소리가 더 잘 들렸다. 힐먼 아주머니가 말했다. 그이가 나갔어요. 셰프링이 나갔어요. 한밤중에 마차를 끄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디로 가는지 전 알아요. 삽이랑 연장을 모두 챙겨갔거든요. 오늘처럼 비 오는 밤을 택한 걸 보면 남몰래 무덤을 파는 게 분명해요. 차를 마시라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 어디선가 찻잔 받침에 부딪혀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레티 펠프스의 무덤이에요. 당신 남편 사촌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가난한 시절에 그녀가 우리 부부에게 일자리를 주었어요. 그때 난 침실 창문 너머로 다 봤다고요. 레티와 남편이 함께 헛간으로 들어가는 걸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이를 낳고 죽은 건 말이에요. 아빠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비옷을 털었다. 그리고는 싱크대 옆 개수대에 비옷을 올려놓고 돌아섰다. 다시 침대 속으로 파고들을 즈음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버트, 어서 일어나. 옷 입고 내려와서 솔로몬을 우마차에 달아라. 나는 너무 서두르다가 바지를 거꾸로 입었다. 그래서 느낌이 이상했다. 하지만 맨발로 장화를 신고는 밑으로 뛰어내려가 외양간 안으로 달려갔다. 솔로몬과 데이지도 시끄러운 소리에 벌써 일어나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만큼이나 궁금한 표정이었다. 나는 솔로몬을 꺼내 마차에 메고 멍에를 씌웠다. 혼자 힘으로 멍에를 씌운 것은 그때가 처음이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 듣고 싶었다. 뱃속이 텅 빈 느낌이 들고 온몸이 떨렸다. 빗속을 뚫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갈 때 아빠가 커다란 랜턴과 엽총을 들고 나왔다. 뭔 일이 있나 보다.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건지 물어보기도 전에 아빠가 나를 마차 위에 올려놓고 내 몸 위에 물소 가죽 덮개를 씌워주었다. 그리고는 내 옆에 앉았다. 랜턴 들어라. 아빠는 기다란 막대기로 솔로몬의 엉덩이를 찔렀다. 마차가 장대 같은 빗속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옅은 안개에 쌓인 우리 집을 바라보았다. 침대 속이 그리웠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이 점점 작아졌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했다. 길을 새로 낸다는 얘기가 있어. 교회 묘지 귀퉁이를 잘라내야 할 정도로 아주 넓게 뚫으려나 보더라. 아빠가 빗속에 소리쳤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는 거야, 아빠? 그래. 왜요? 셰브링 힐먼이 그곳에 묻혀있는 우리 친척을 욕보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욕보인대요? 무덤을 판대. 교회 묘지로 가고 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힐먼 아저씨가 어떤 무덤을 왜 파는지 아직 이해할 수가 없었다. 빗물에 젖어서 추웠다. 침대가 그리웠다. 어? 무슨 아저씨요? 어? 무슨 아저씨요? 힐먼 아저씨. 나도 모르는. 처음에는 새로 나온 사람이야. 가까이 앉아라. 랜턴을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하고. 우마차가 진흙탕에 빠지는 바람에 우리는 2번이나 마차에서 내려 끌어당겨야 했다. 진흙이 케이크처럼 바퀴에 잔뜩 묻었고 장화에도 들러붙었다. 당밀 반죽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마침내 러닝 읍내에 도착했다. 모두 다 빗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자파점을 끼고 돌아 교회 묘지로 향했다. 묘지에서는 아무런 불빛도 새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삽이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만 쓸쓸히 울려 퍼졌다. 솔로몬인 묘지 정문 앞에 멈췄다. 우리는 마차에서 내려 힐먼 아저씨가 있는 곳을 걸어갔다. 랜턴에서 나온 동그란 불빛이 힐먼 아저씨를 비추었다. 아저씨가 구덩이 밑에서 올려다보았다.
온통 흙투성이었다. 거기 누구요? 아저씨가 물었다. 당신의 이웃 헤븐 팩이랑 아들놈 로버트요. 당신을 데리러 왔어. 이 일을 끝날 때까지는 안 돼요. 모두가 똑똑히 보고 알게끔 죄악과 고통을 끝내야 해요. 그 애는 내 조카요. 다른 사람이 어둠을 튼타 조카의 무덤을 파는 걸 용납할 수 없어. 삽을 당장 내려놓는 게 좋을게요. 아빠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젖어서 무거워진 물소 가죽 덮개를 단단히 둘러맸다. 아빠가 옆구리에 총을 대고 총구를 힐먼 아저씨에 겨누었다. 힐먼 아저씨가 진액이 가득 묻은 몸으로 구덩이에서 나왔다. 하지만 삽을 놓지는 않았다. 얼굴은 빗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저씨가 아빠의 엽총을 들여다보았다. 총을 가지고 있군. 아저씨가 언짢은 투로 말했다. 관 도둑 때문에 그런 거지 이웃을 겁주기 위한 건 아니오. 레티 펠프스가 누워있는 관엔 손댈 의도는 없어. 그러는 게 좋을게요. 아빠가 마차 안에서 삽 한 자루를 꺼냈다. 아빠와 아저씨가 진흙을 파냈다. 이윽고 조그만 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두 사람은 관을 드러내고 진흙을 다시 원래대로 덮어놨다. 펠프스라고 쓰여진 비석은 건드리지 않았다. 이제 그 아이는 우리 과수원에 묻겠어. 아빠가 말했다. 힐먼 아저씨가 조그만 관을 들어올려 가슴에 껴안았다. 아저씨는 덩치가 커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혼자 들어올릴 수 있었다. 아저씨는 우뚝 서서 빗속에 대고 소리쳤다. 레티에겐 가족이 없어. 레티가 이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자 가족들이 마을을 떠났어. 그리고는 레티도 목을 매 죽었지.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 애는 내 딸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헤븐? 이 아이는 내 딸이란 말이요. 비록 영혼과 흙뿐이지만 말이요. 마을 사람들이 깨겠소. 그게 바로 내가 바라는 거요. 그때는 나서지 못했어. 하지만 제기랄. 지금은 아니요. 이 애는 누가 뭐래도 내 아이요. 이 아이는 내 씨를 받고 태어난 아이란 말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좀 쉽시다. 우리는 힐먼 아저씨가 조그만 관을 교회 뒤쪽에 숨겨둔 마차로 옮기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론 어둠을 밝혀두기 위해 랜턴을 들고 그 뒤를 바짝 쫓아가면서 말이다. 아저씨가 밧줄로 관을 단단히 묶고 마차에 오르려고 했다. 아저씨는 흠뻑 쳐져 있었다. 비옷이 없나요? 아빠가 측은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소. 당신 마차를 우리 우마차 뒤에 묶으세요. 우리와 함께 타고 갑시다. 우마차 안에 비옷과 덮개가 있어요. 좋소. 그렇게 합시다. 집까지 거의 절반 정도를 왔다. 나는 아빠와 힐먼 아저씨 사이에 앉았다. 그래서 차가운 몸을 덮일 수 있었다. 물소 가죽 덮개에서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랜턴은 힐먼 아저씨가 들었다. 불빛이 어둠을 뚫고 읍내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헤쳐나가는 솔로몬의 힘센 등을 비추었다. 헤븐! 갑자기 힐먼 아저씨가 입을 열었다. 왜요? 당신 사촌 레트에 대해서 미안하오. 그리고 말없이 무덤을 판 것도 미안하오. 이제 다 끝난 일이오. 지금은 따뜻한 아침이나 먹으면 원이 없을 것 같소. 아빠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분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메이가 당신 집에 있다고요? 그래서 묘지에 온 거군요. 그렇소. 참 좋은 여자예요. 이제 다 왔나요, 아빠? 내가 끼어들며 말했다. 거의 다 왔다. 나도 배가 고파요. 나도 그렇단다, 꼬마야. 배가 터지도록 아침을 푸짐하게 먹고 싶다.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하구나. 힐먼 아저씨가 나를 보며 말했다. 힐먼 아저씨, 왜 그러냐? 관에 들어있는 여자애가 정말 아저씨 딸이에요? 그렇단다, 로버트. 너와 너희 아빠만 괜찮다면 저희한테 힐먼이란 성을 붙여서 힐먼 땅에 묻을 거란다. 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집에 도착할 즈음 비가 그쳤다. 동쪽에서 먼동이 트고 있었다. 나는 아빠가 나를 안고 내릴 때마다 눈을 떴다. 부엌에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빠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 들어가면 커피가 있을 거요. 입맛이 당기는군요. 아빠가 솔로몬을 데리고 헛간으로 간 사이 나는 힐먼 아저씨와 함께 집으로 갔다. 온통 진흙투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엌 쪽으로 갔다. 힐먼 아저씨가 장화를 벗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힐먼 아저씨는 온몸이 진흙투성이인데다가 흠뻑 젖었다고 말했다.
힐먼 아주머니는 부엌에 앉아서 자기 남편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힐먼 아저씨에게 뜨거운 커피 한 잔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자매님. 힐먼 아저씨가 커피잔을 받으며 인사했다. 엄마가 나를 살펴보더니 식료품실로 데려가서 옷을 모조리 벗겼다. 밀가루 포대로 살갗이 벗겨지도록 물기를 샅샅이 닦아냈다. 그리고는 난로 위 뜨끈한 오븐에 걸쳐놓았던 담요를 가져와 내 몸을 감싼 다음 따뜻한 벌꿀을 한 입 가득 주었다. 꼭 비올 때 캐낸 감자 같구나, 엄마가 말했다. 부엌을 가로질러 2층으로 올라가 보니 힐먼 아저씨가 두 손으로 하얀 커피잔을 들고 계속 부엌 입구에 서 있었다. 아저씨는 마지막 한 모금까지 모두 마셨다. 온몸이 여전히 진흙투성이었다. 여보, 이제 그만 집으로 갑시다. 힐먼 아저씨가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가 마차를 풀고 집으로 향했다. 조그만 아기 관 하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옛날에 뭔 일 있었나 보다. 아저씨, 그 아줌마 아들이 아니라 딴 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늦게서야 막 찾아가지고 자기 딸이라고 그런 것 같아. 응.